한 가정의 형제로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도 어떤 아이는 한두 번의 지도만으로도 잘 알아듣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딱딱 잘 알아서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신통방통하죠. 그런데 다른 한 아이는 아무리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지도를 해도 제자리인 자녀가 있습니다. 학교를 다녀와서는 책가방을 아무데나 놔두지 말고 어디에 반듯하게 정리해 두어라. 그리고 외출복을 벗었을 때에는 옷걸이에 잘 걸어놔라.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알겠다는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하고서는 다음날 바로 그렇게 정리해 두질 않습니다. 참다 못해서 이번에는 화도 내고 윽박도 질렀더니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이젠 알아들었겠지 했는데 아니요, 3일쯤 지나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어느 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항상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을 꼭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성은 오행에서 일간인 나를 생해주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다른 오행도 하나 정도 가지고 있으면 다 쓰임이 있고 좋지만 특히 나를 생해주는 인성은 하나가 있으면 득이 되면 되었지 흠이 될 것이 없는 기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식상을 치는 기운이라고는 하지만 월, 일, 시주 중에 위치한 인성은 항상 일간인 내가 통관 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육친으로는 남녀 공히 나를 생해주는 사람, 어머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간과 음양을 같이 하면 편인이라고 하고 음양을 달리하면 정인이라고 합니다. 학파에 따라서는 정인은 길신, 편인은 효신살이라고 해서 편인을 흉신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편인의 부정심리를 많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재성을 정편으로 나누어서 길흉신의 구분이 없는 것처럼 나의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 역시 길흉의 구분을 하지 않는 학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내가 받는 기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정인과 편인의 수용 형태를 구분지어서 해석합니다. 정인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용, 포괄적이면서도 일정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수용을 의미하고 그 수용의 속도가 느리다고 해석하는 것에 반해서 편인은 치우쳐진 수용을 말합니다. 포괄적이기보다는 일부분에 치우쳐진 수용, 왜곡해서 받아들인다거나 의심과 함께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빠른 수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수 있는 비범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자칫 예단이나 속단이 될 수 있다는 약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은 듣는 것, 식신과 상관은 내가 말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성은 듣고서 나의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으로 따지자면 인성이 없어도 청력과는 무관합니다. 무엇인가를 수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내 마음에 진정, 새긴다는 것이 수용의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문과도 상당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서 마음에 새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학습 능력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성하면 공부, 학문, 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성이 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습 능력이라고 하면 흔히들 지능을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성의 학습 능력은 조금 다릅니다. 인성은 필요를 인지하고 그 지식을 수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아무리 천재인 아이를 데려다 놓더라도 그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없는 상태라면 역량을 발휘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인성인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는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런데 몇몇 명리를 연구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인성과 공부를 연결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시는 선생님들도 소수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무인성이 무조건 공부를 못한다고 하는 통변이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인성은 수용, 지식의 수용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학구열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에서는 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인성이 사주팔자상에 반듯하게 놓여 있거나 한참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시기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인성운이라도 좀 잘 흘러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학문을 가까이 하는 것도 물론이고 부모님 말씀도 마음에 잘 새기고 있기 때문에 자식으로서는 인성을 반듯하게 두고 있는 자식이 최고처럼 느껴집니다. 일단 일반적인 가정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있는 자식에게는 이것 외에 바라는 것이 대부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성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쓰는 이 인성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한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나온 말들과 행동들이 곧 그 사람의 인성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사주팔자에서 이야기하는 이 수용의 의미를 지닌 인성 역시 본인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 놓았던 본인의 생각들이 언행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을 돌아보는 능력도 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나 본인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돌아보고 생각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깊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있으면 적당히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인성이 태가한 사람은 오히려 생각만 하다가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 인성을 한자로 살펴보시면 도장인과 별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어떤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장을 통해서 인정이나 증명을 해주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증명해 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모두가 도장이 찍혀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은 문서, 계약서, 자격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어떠한 권한이나 자격에 대해 인정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로 공신력 있는 도장을 통해서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정편을 구분지어서 해석하는데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정의는 국가가 인정해주는 공인자격증, 편의는 국가로부터 공인받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자격이나 학문, 민간 자격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성의 의미를 알게 되셨다면 이번에는 이러한 인성이 본인의 사주팔자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 무인성 사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이 부분입니다. 사주팔자를 감명하면서 없는 오행을 가지고 육친의 의미를 접목해서 없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잘못된 통변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부분이 무인성 사주입니다. 절대로 어머니가 없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밤낮 없이 걱정해주고 계신 어머니를 두신 분들을 더 많이 보았고요. 한 가지 공통점은 속을 좀 썩이시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도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속들을 좀 썩이면서 성장하는가 하면 말을 듣고 마음에 도장처럼 새기는 능력이 남들보다는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듣고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데요.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이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일입니다. 서두에서부터 말씀드렸죠. 아무리 정리정돈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안 듣고 무엇인가를 얘가 좀 눈물을 쏙 빼면서 알아듣는가 싶어도 며칠 안 가서 제자리, 야단을 치면 심각한 표정 지으면서 알아듣는 척 하는 것이 그때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뭘 하고 있나 슬쩍 살펴보면 핸드폰을 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고, 요런 것들이 이제 무인성 사주의 대표적인 습성입니다.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는 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수용하는 능력은 학습 능력과도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공부, 학문, 연구와 연결짓게 되는데, 이러한 인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누군가가 조언을 해준 것을 귀담아 들어서 어떠한 것을 미리 알게 된다거나 본인이 스스로 책에 몰입하고 읽어서 실생활에 적용해야 될 것을 미리 습득하는 것이 조금은 불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배워나가는가 하면
좌충우돌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비로소 본인의 지혜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좀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진 삶의 지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노하우로 자리 잡게 되면서 본인의 삶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무인성 사주이신 분들이 가장 소질이 없는 부분이 거짓말입니다. 다르게 보면 순수한 사람이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만 꼬치꼬치 캐물으면 거짓말인 것이 금방 들통나는 사람들이 무인성 사주이신 분들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거짓말하는 걸 이미 포기하고 살아가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그거 와이프한테 100% 들킬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거짓말을 잘 못하는 성향을 주변 사람들이 이미 알고서 믿고 있다가 오히려 충격받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고 짧고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거짓말, 슬쩍 듣고 지나간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념해야 될 것이 무인성인 사람이 거짓말에 소질이 없을 뿐이지 거짓말을 도통 안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게 잔머리를 잘 돌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부분이 또 다른 특징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본의 아니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은 수용의 영역이지만 생각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인성이 생각의 깊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깊이 있는 생각이란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입장에서도 상황을 볼 줄 아는 능력, 공감의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한번 채로써 굵직한 자갈들을 걸러내고 고운 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본인에게 떠오른 생각이 채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원석 상태에 있는 그 말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와서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려서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인성 사주 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그다지 큰 고민이 없고 판단력이 빠릅니다. 남들은 전전긍긍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반해서 이분들은 비교적 빠르게 판단을 내리는 분들입니다. 물론 그 판단이 잘 내린 판단이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되겠지만 복잡한 생각들을 해서 주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러한 성향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얼마 전 이 친구가 계획하고 있는 듯 하긴 했는데 그 다음 만나고 보니 실행하고 있거나 어떨 때에는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뜬금없이 어떤 일을 이미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인성 사주의 개운법에 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개운법은 인성이 없는 당사자에게 드리는 조언이 아니라 무인성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걱정하고 계신 분들, 무인성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아서 잘 큽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중에 가장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자녀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다만 누군가의 조언을 잘 새겨듣지 않고 생각이 짧아 보이고 모든 것이 좀 더 미숙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좌충우돌 경험을 통해서 남들보다 더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더 세게 혼나야 말을 알아들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를 망치는 지름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지도나 훈육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도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조급함을 절대로 경계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운법입니다. 무인성 사주이신 본인분들에게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명리 연구의 목적은 오행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를 담은 책과 공부를 가까이 하라는 말이 무인성 사주 당사자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개운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인성인 분들에게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할 때에 본인 사주팔자의 균형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조언 드리자면 성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책을 읽으시는 것보다는 정말 좋은 책,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지혜로운 분에게 추천받은 책 하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서 내 것으로 확실히 만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확실하게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라고 있는 자녀가 무인성인 경우에는 독서의 환경을 어렸을 때부터 조성해 주시고 책에 대한 친밀감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인성은 학습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식을 수용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학습 동기입니다. 무인성사주 자녀에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한다는 말은 너무 먼 미래에 해당이 되고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내재적인 학습 동기, 외재적인 학습 동기 모두를 지혜롭게 자극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학부모님께 가장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개운법으로는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 메모하는 습관이 당황스러운 일들을 많이 막아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 중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사소하게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무인성인 분들은 사소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마음에 담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는 센서가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이미 쓰레기통에 버린 것처럼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소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잊어버린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닌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도 메모하고 곱씹어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키워나갈 수 있다면 이 부분 크게 개선이 됩니다. 네 번째 개운법은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저 사람의 상황이라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를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나의 생각이 점점 깊이가 생기게 되고 공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개운법은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순수한 무인성 사람들이 남에게 받을 줄 모르고 줄 줄만 알아서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인성은 없는데 식상이 퇴가한 분들, 퍼주기만 퍼주는 경향들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미 줄 만큼 줬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호구인 사람이 환영받는 듯 하지만 환영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용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무인성 사주의 일반론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 소개해드린 내용은 일반론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절대로 단편적인 해석은 금물입니다. 이 시간이 본인이 무인성 사주 구성이시거나 아니면 무인성 사주인 자녀를 두신 분들에게 행복한 길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 가득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